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서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모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 복귀가 되자 자신이 그동안 수집했던 첩보와 관련해서 잇따른 폭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도 새롭게 수면 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김모 수사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강경한 대응 방침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 수사관의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경남대 김근식 교수, SBS 인광기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문석 부소장과 김근식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사도 하셨다고 하던데. 감사합니다. 예. 인광기 위원, 청와대가 거듭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이대로 좌시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지금 정부가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 감찰반을 통해서 이게 폭로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비서실장까지 겨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강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아침에 김의겸 대변인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기자들에게 자세한 내용들을 사례를 들어가면서까지 반박을 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은요, 김모 수사관이 말하는 주장하는 이런 내가 이 검찰로 복귀 명령이 떨어진 이유는 다른 이유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런 비위 사실에 대한 측근 비리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 때문에 그랬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복귀 명령이 떨어진 이유는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이유로 이미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청의 특수수사과에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었고 그리고 부적절했다. 특히 이 김모 수사관은 2019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검찰 통상 인사 때 복귀 이 인사가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 본인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청와대가 검찰로 복귀시킨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을 지난주 금요일 저녁 8시 뉴스를 통해서 SBS가 아마 가장 먼저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윤근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윤근 대사는 뭐 물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뉴스 전에 듣고 나서 양문석 부소장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예, 뭐 1차적으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었었고 그리고 우윤근 그 대사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으로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토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당 대변인이나 청와대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시작을 하면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개인적으로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이야기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충분히 수사하고 무혐의로 처리됐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렇구나. 그 정도에서 저는 이제 끝났는 줄 알았죠. 그러면서 다시 수사관 김 씨가 재반박하고 또 다른 그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오늘 핵심 이슈로 이제 또 성장을 해버린 거죠. 청와대에서 상당히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들도 이제 보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왜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관계가 아직도 불명확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수사관 김 씨와 관련된 개인적인 비위가 뭐 골프, 그다음에 셀프 취직, 그다음에 그 지인의 뇌물 수사 관계 사전 정보 입수 이제 이런 측면들로 징계를 먹고 이제 청와대를 나갔잖아요. 이제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15년, 16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련의 이 첩보 내용은 청와대가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정리를 했죠. 이 두 가지가 각각의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관 김 씨의 핸드폰을 검찰에서 이제 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핸드폰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말 그대로 김 씨가 주장하는 정치 보복이냐? 사실상 그 수사관 김 씨는 정치 보복으로 그 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거고요. 개인의 비위의 문제를 말 그대로 다른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냐가 는 이제 청와대 이야기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건식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뭐 사건의 진위는 일단 수사 결과를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김모 수사관의 비위 문제와 이른바 추가적으로 나온 게 공무상 기밀 누설까지 지금 따져보겠다는 것이니까 그 사실은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김모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김모 수사관이 지금 밝히고 있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가 좀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모 수사관이 자기가 공무상 취직한 것들을 유출했다는 죄를 가지고 수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밝혀서 언론에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깔끔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해명 정도가 뭐냐면,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본인 해명을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것이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김모 수사관이 첩보 보고서를 만들어서 민정에 올렸던 보고서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건 뭐냐면, 직접 그 돈을 받았다고 하는 건설업자의 녹취록 파일이 하나 들어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입출금 계좌 확인서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윤군 대사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럼 청와대는 어떻게 알고 간주했고, 이것이 과연 우윤군 대사의 러시아 대사 임명에 별 누가 안 되는, 결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왜 판단했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상관없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무혐의로 불입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돌려준 건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 우윤군 당시 국회 사무총장의 그 금품 수수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일단 없는 걸로 보인다고 불입건을 했습니다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또 우윤군 대사가 본인도 아니고 지인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보낸 건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또 설명이 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일단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다음에 검찰도 아니면 조국 수석이든 누군 나와서 김 수사관을 단죄하는 문제하고 우윤군 대사로 표현되는 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투트랙으로 설명을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안이 복잡한 것 같긴 해도 두 가지 트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김모 수사관의 비위 의혹. 이 사람이 과연 비위 의혹이 있어서 청와대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원대 복귀시켰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이죠.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아마 수사로 전환을 한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김모 수사관의 비위 의혹은 의혹대로 검찰에서 현재 확인 중이고, 이 김모 수사관이 언론에 폭로를 한 우윤군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이미 과거 정권에서도 클리어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김모 수사관이 자신이 징계를 받게 되고 수사까지 받게 되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책임한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꾸라지다. 지금은 흙탕물이지만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상당히 크게 이 김모 수사관의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고, 더군다나 김모 수사관의 그 우윤군 대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 이 부분은 SBS가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먼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8시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가장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톱을 통해서 세 꼭지를 연속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나온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윤군 대사,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가 첩보를 보고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거의 보복성으로 검찰에 복귀됐다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검찰 복귀 지시는 내 비리가 아니고 다른 이유다. 그거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고 보고서에 확인을
시켰더니 확인을 했더니 그런 거를 보고 내보냈다 하는 건데 우윤근 전 대사가 관련됐던 첩보는 2009년 4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장모 씨라는 건설업자로부터 우윤근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조카가 대기업의 건설업체에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면접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좀 힘을 써서 좀 합격을 시켜달라 하면서 1,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윤근 대사가 받았는데 그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지난 2016년 총선, 20대 총선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랬더니 우윤근 전 당시에 후보자였겠죠. 그때 당시에 자기 측근, 자기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가까운 이 비서 쪽의 측근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조카 명의로, 그 사람 명의도 아니고 그 사람의 조카 명의로 장모 씨, 건설업자 장모 씨에게 1,000만 원을 돈을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돌려준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조사를 했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던 그때 당시에 그 돈을 보낸 이 측근과 그리고 건설업자 장 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봐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예, 김 수사관의 주장이고 우 대사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SBS 취재진이 직접 통화하기도 했었는데요. 우 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종결지었던 사안이고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우윤근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도 또 두 갈래가 있네요. 보니까 2009년 4월에 그 어떤 건설업자가 1,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받은 적이 없다고 우 대사는 주장하고 있는데 2016년에 우 대사 얘기는 하도 괴롭히니까 그 측근이 우 대사에게 혹시라도 어떤 걸림돌이 될까 봐 자기가 알아서 1,000만 원을 준 것 같다. 차용증도 분명히 썼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김창경 씨인가요? 예, 그쪽 관련해서 1억 2천만 원인가를 모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무마 대가로 줬는데 1억 원을 우 대사에게 건넸다는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검찰이 확인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대법원까지도 모두가 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김모 수사관이 사실 일부 신문에서는 이름까지 다 썼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나 기자들에게 보낸 어떤 서면 브리핑에서도 실명이 다 공개가 됐는데 공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윤근 대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바로 의혹이 제기된 순간부터 제가 이름을 밝혔습니다만 뭐 다른 신문 통해서 이미 이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SBS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김모 수사관은 공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실명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김 수사관이 왜 그러면 이런 폭로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세요? 상당히 억울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비위 문제가 아니고 정치 보복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청와대 대응이 상당히 이제 미숙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종합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아주 적자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전체적인 의혹들, 존재하고 합리적으로 의심받는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를 전 정권에서 해결됐던 문제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전 정권에서 해결했는데 그러면 2015년에 해결이 된 문제인데 왜 2016년에는 돈 1,000만 원을 돌려준 것 같은 그 의혹을 또 남겼느냐 이러면서 이게 정폭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윤영찬 그 홍보수석 같은 경우, 홍보수석 국민소통수석이죠. 예, 소통수석 같은 경우 상당히 점잖은 사람인데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렸다. 그리고 불순물이 곧 가라앉을 건다. 근데 이제 얼마나 화가 났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꾸라지 이야기는 우물에 그 비유를 하지 개울물은 흐르기 때문에 불순물이 가라앉는 게 아니고 또 밀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영찬 그 소통수석 아주 화가 났던 부분 그리고 강하게 분노했던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이미 소명된 부분이고 그리고 단순히 수사관 김 씨가 이 문제를 자신의 비위를 숨기기 위한 또는 비위를 감추기 위한 다른 언론 플레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내용이 탁 들어오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그 강한 감정적 그 표현들로 그 반응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수수색을 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청와대가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서 정리하면 된다. 지금 급격하게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단 이 청와대하고 이제 언론 사이에 제가 볼 때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청와대에서 상당한 유감을 나타냈어요. 그렇습니다. 김모 수사관의 무책임한 폭로를 그대로 언론이 받아서 보도하는 데 맞습니다.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윤영찬 수석의 미꾸라지론, 그다음에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 연일 나와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피의자 신분의 아주 범죄자가 막 폭로하는 거죠. 언론이 확인다라고 적고 있다고 지금 언론과 청와대 정면 전쟁에서 시작됐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떻게 결론 난지는 저는 제3자 입장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지난 과거의 사례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했을 때 언론이 폭로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혼외자가 사실이었고 최동욱 검찰총장은 옷을 벗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언론이 폭로했습니다.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리 정부를 흔들리는 것이다. 이건 정말 문제가 언론이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병우 수석 옷 벗었고 지금 검찰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나왔던 것도 정윤회 문건 이야기 2014년 이야기 합니다만 그때도 국기문란 행위의 찌라시 형태를 언론이 무책임하게 폭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끌어내려져 왔습니다. 저는 요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이 사안이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 대응이 초기에 너무 입장을 빨리 정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우윤근 대사건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작년에 첩보 보고를 받았을 때 확인해 보니 인사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새로운 의혹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5년에 불이건한 걸로 했다 하더라도 2016년에 제3자를 통해 돈을 돌려준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더 엄정하게 확인해 본 다음에 언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도 됐을 텐데 제가 볼 때 너무 초기에 스탠스를 너무 강하게 잡아서 언론과 청와대의 한치에 물러서 없는 전쟁이 시작되면 과연 누가 이길지는 그리고 언론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계속 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건설업자 장모 씨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제3자가 보내준 송금에 따른 비서 지인도 살아 있습니다. 우인근 대사 결국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언론은 계속 취재가 들어갈 텐데 과연 이 싸움이 언론과 청와대에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건식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건은 그 언론에 보도가 된 과정이 조금은 어떤 의도가 좀 있었다. 예. 그 국정원에서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박관천 경정과 관련된 이른바 찌라시 그 부분은 뭐 틀림없이 이번 사태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하나만 더 팩트를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과 청와대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과연 우윤근 대사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청와대는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윤근 대사가 SBS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임종석 실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이런저런 확인을 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확인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런 문제들을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우윤근 러시아 대사는 우리 기자에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물어보길래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나는 그런 보고를 받지를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이걸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나오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얘기인데 그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서 다른 사람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물었더니 아마도 우 대사가 그 내용을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물어봤다라든가 이런 거 보고받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오전 9시 34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를 링크를 해서 올려놨네요. 우윤근 의혹의 실체를 보니 6년 전 와전된 소문을 재탕한 첩보라는 내용의 뉴시스 기사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 어제인가요?
이게 어제 올려놓은 거군요. 오늘 네, 12월 어제 17일이죠. 겁니다. 네. 어제 오전 9시 반에 이 기사를 링크해서 올려놨고 그제 오후 3시쯤에는 김의겸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수석의 입장 표명문을 그대로 링크해서 걸어놨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이 특별감찰반원들의 일부 비리, 비비 이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야권에서 상당한 공세를 퍼붓고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도 요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신임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번 이 기사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그 대통령이 해외 출장 그 순방 중에 이제 터졌던 문제였고 그리고 그게 이달 초였죠. 이달 초에 그 전체 특별 그 감찰 반원을 다 이제 교체를 했고 그 교체 과정에 있어서의 개인적 비위 문제가 이제 터졌었는데 사실상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상당히 청와대가 발끈했다는 부분들은 그 이제 각각의 그 표현들과 입장 표명을 통해서 이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청와대가 했다라는 측면인데요.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 청와대 입장에서 언론의 내용을 분명히 평가하고 언론의 내용이 조목조목 뭐가 틀리는지를 반박하거나 그 반론문을 내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언론이 무차별적 폭로를 바로 방송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현재의 이러한 부분들이 클리어하게 합리적 의심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되면 충분히 확인 취재하지 않고 일방적인 제보를 받아서 일방적으로 보도했었을 때 말 그대로 청와대 흠집 내기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클리어해내지 못했던 부분이 첫 번째고 말 그대로 임종석 그 비서실장과 우윤근 대사에 있어서의 기억력의 차이 이 문제도 이미 지금 언론에 의해서 밝혀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언론의 무차별적인 폭로 이렇게 가버리면 청와대가 스탠스 지금 아주 잘못 잡고 있다.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따라가면서 청와대 입장들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입에서 청와대가 지금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와서 전 좀 의외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싸움은요 국민하고 싸워서도 안 되고요, 언론하고 싸워서도 안 되고 언론하고 싸울 때라도 명확하게 그 팩트에 대한 문제가 아주 달랐을 때, 악의적이었을 때, 악의적인 편집을 했었을 때 이랬었을 때는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폭로를 했고 그러면 만약에 그 수사관 김 씨가 나중에 내부 제보자로 그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판명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안에 잘못되거나 혹여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 내부 제보자가 폭로했을 때 우리는 아주 칭송을 하고 그 영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보면 우리는 그런 문제 없다. 그리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지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드러난 팩트가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오늘 앞서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비위를 듣기 위한 이슈의 전환, 물타기 이런 행태로 그 정리를 할 것인지 청와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눈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오늘 압수수색을 한 그 핸드폰에 많은 답이 있을 거다. 이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앵커께서 놀라실 정도로 우리 양문석 이사장이 저렇게 그 청와대 잘못을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당파성보다는 양 이사장님이 오랫동안 언론인 출신으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탁월한 신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 스탠스는 내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하게 잡았다는 점이 지금 흠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청와대 말 주장대로 따라가더라도 과연 그러면 김모 수사관이 지금까지 1년 넘게 근무하면서 민간인 사찰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잘못된 첩보와 잘못된 활동을 한 것을 1년 반 동안 내버려둔 청와대 자체의 문제점이 없었던 것인지 그걸 지휘 감독해야 될 부패비서관과 민정수석의 잘못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성찰도 먼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이 무조건 김모 수사관의 개인적인 잘못이고 이 김모 수사관이 자기가 쫓겨나니까 이걸 비리로
덮으려고 언론을 상대로 좀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프레임을 자칫 계속 가져갔다가는 이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고 우인군 대사 의혹 청탁건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청와대는 돌이키기 힘든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청와대가 지금 그 얘기는 뭐 분명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청와대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얘기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이 상당히 엄중하긴 한 사안입니다. 예, 김의겸 대변인이 말하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폭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윤근 대사 이 건을 포함해서 이것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주요 일간지들이 이 건 외에 다른 건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전직 총리 아들의 뭐 사업이라든가 민간 은행장 그리고 뭐 삼성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무 확인의 절차도 없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청와대가 마치 불법 사찰을 한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첩보 보고 중에서 위로 보고되지 않은 그것을 바로 불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순물들에 해당하는 거여서 우리 기자들이 말한 거로 표현한다면은 미리 기초 취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데스크를 거치고 부장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가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도되지 않은 것들을 불순물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모든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유감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이것이 잘못된 첩보 보고라고 몇 차례 경고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감찰반원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감찰반이 첩보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게 바로 민정수석에게 가는 게 아니라 현장 데스크가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반부패 비서관을 거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에게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데스크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불순물은 걸러지는 것이고 김모 수사관이 올렸던 첩보 중에 이 불순물이 대단히 묻어있던 이 내용들은 다 폐기 처분됐던 것이다라는 게 오늘 청와대 추가 브리핑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런 질문을 드리면 혹시 이것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그 찌라시 문건이 나왔을 때 말이죠. 박관천 경정과 관련된 문건과 관련지어서 연관을 시키는 기사를 쓰면은 이것도 혹시 그때랑 똑같은 사안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번 사안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불거진 이번 사안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박관천 경정 문건 파동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꽤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중앙일보의 십상시 대자비와 미꾸라지의 일탈을 그 비교해서 썼던 그 기사가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저는 악의적이다. 정리를 했습니다. 왜 악의적이냐 하면요. 이미 그때 사건하고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른 사건입니다. 유사한 부분이라고 해봐야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집권 2년 차에 나타난 사건, 그다음에 언론에 폭로했던 사건. 요 두 가지가 그 유사점이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십상시 문제는 권력투쟁이었었고요. 여기는 개인 비위냐 안 그러면 정치 보복이냐라는 부분하고 성격이 전혀 달라요.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또 한 가지는 그 사건의 그 본질을 다룬 게 아니고 누가 문건을 유출했냐라는 소위 말하는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으로 명명하면서 프레임을 완전히 바꾼 거거든요. 당시는 문건 유출 사건으로 명명이 됐었죠. 맞습니다. 이 사건은 비위 사건으로 옳고 그름을 지금 따지고 있는 본질을 놓고 몸통을 놓고 토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데 정말 한 정권에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었던 십상시를 하고 여기는 미꾸라지 일탈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사한 내용인 것처럼 청와대 공직이 청와대 기관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또는 청와대 고위층에서 이 사건들을 숨기고 은폐하고 또 거짓말로 대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악의적인 편집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신념을 가진 양 이사장님 말씀에 좀 반박을 하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십상시 문건이 2014년 2년 차에 나왔다는 게 동일한 점이죠. 그거 말고도 동일한 게 뭐 있냐면 특감 반원이 직접 작성한 청와대 문건이라는 점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자료라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더 다른 건 뭐냐면 동일하면서 다른 점이 저는 이번에 이 사건 문건에 더욱든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그 당시 십상시 문건은 특감 반원이 직접 작성한 청와대 문건인 건 맞습니다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소문을 그냥
작성한 거예요. 그 작성 경위도 나왔습니다만 어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말을 그냥 자기가 적어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번에 김모 수사관이 작성한 거는 별첨 자료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금, 출금, 송금 계좌 내역이 들어있고 녹취 파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십상시 때 있었던 그냥 시중에 떠도는 말을 찌라시 형태로 모아서 낸 거하고 확실하게 움직일 수 없는 나름대로 왜 1,000만 원을 2016년에 돌려줬지? 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첨부 파일을 같이 올린 거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 십상시 문건보다는 훨씬 더 국민적 의혹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에 십상시 문건은 당연히 박근혜 정부의 추상 같은 단호함으로 문건 유출자를 수사해가지고 한 명은 또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번 사건도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고 한다면 그 움직일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그대로 있을 텐데 왜 2015년에 검찰 수사가 끝나는데 2016년에 왜 총선을 앞두고 1,000만 원을 협박을 했는데 왜 신고도 안 하고 1,000만 원을 돌려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해명이 안 나오면 이 의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팩트가 좀 정확해야 되는데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은 찌라시 정리해서 보낸 게 아니고 박관천 맞죠? 경정. 박관천 경정이 구체적으로 취재하고 했었던 문건이고요. 국세청장 이야기 전에 들은 거예요. 그 문건에 대한 성격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현재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은폐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안 보인다. 오히려 언론에 대한 대응과 전체적인 수사관 김 씨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미꾸라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의 비위를 듣기 위한 분명한 다른 의도로 쳤는데 현재 청와대가 파악한 내용은 2015년에 그 문제가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로 판정난 부분이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1,000만 원을 돌려줬는데 우윤근 대사는 돌려줬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지인이 돌려준 것도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지인이 차용증을 받고 빌려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팩트체크가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청와대가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안 밝혔을 뿐이지 이걸 은폐하거나 덮거나 그다음에 이것들을 전혀 다른 여론으로 이 내부 정보 보호와 관련된 유출 문제 이런 문제로 판을 돌리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예. 대응의 방식을 잘못했다고 우리가 비판할 뿐이지 뭔가 구린 부분을 자꾸 감추려고 한다.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제시한 게 여기서 아니고 잠깐만요. 문건의 경중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김 교수님 잠시만요. 두 분 계속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그 은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윤근 대사 문제 말이죠. 네네.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이렇게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도 나중에 우윤근 대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최종 결론이 나면 거기에 합당한 보도를 할 겁니다. 하는데 우윤근 대사 문제가 만약에 김모 수사관이 언론에 제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취재 영역에 있어서는 그 후속적인 취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심들은 여전히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SBS 보도국은 이 부분이 팩트이라고 확신을 했었을까? 우리는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 중에 어떤 것을 기사로 내보낼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한 기사 내용 중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심층 취재해서 이게 팩트일 확률이 있다 또는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우리가 이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취재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했었을 때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 측면에서 저는 SBS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 SBS를 겨냥을 해서 언론의 무차별적인 폭로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맥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 주 앵커가 이 청와대가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무차별적인 폭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SBS를 겨냥해서 이 팩트와 관련된 부분을 청와대가 이야기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진지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말이죠. 일단 김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분명히 했고요. 언론에 대해서는 우윤근 대사가 아마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윤근 대사가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처음엔 통화가 갔었는데 두 번째 전화했을 때는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네네. 상당히 많은 기자들에게 전화가 와서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자 여기서 이 논란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천 경정 문건 사건과 이 사안을 동일하게 보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악의적이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는 건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양문석 이사장의 견해. 아까 동의를 좀 안 하시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양 이사장 말씀 중에 박관천 그 문건 자체는 찌라시 수준을 소문을 모아놓은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건 자체가 언론에서 폭로되고 특감 발언 작성했던 청와대 공식 문서인 건 맞지만 태산명동의 서울피라고 확인해 보니 그냥 시중에 떠드는 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찌라시를 국기문란 행위라고 이제 엄정하게 다룬 건데 그러한 문건의 비중과 달리 이 문건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이 같이 있었고 합리적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은 양 이사장도 지금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건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있는 의혹 문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중 있는 의혹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십상시 문건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제가 우려사항을 전달한 것이고 또 하나 당시 십상시 문건에 대해서 임기 초반 2년 만에 박 대통령이 그런 국기문란 행위로 단죄하면서 이 문건을 덮었기 때문에 은폐했다는 게 아니라 문건 유출 사건만 다뤘기 때문에 십상시의 보도는 잘못된 거지만 문건이 3인방이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경고 신호로 알고 청와대 내부를 다시 한번 다 잡아본다든지 특별감찰관을 통해 가지고 과연 내부에 십상시나 아니면 이 문고리 권력들이 전횡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고 한다면 탄핵까지 갔겠습니까라는 국민적인 아쉬움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도 겸허하게 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김모 수사관의 폭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단히 노엽고 정말 본인이 비위 의혹을 받고 원대 복귀된 데 대해서 불만을 갖고 무책임한 폭로를 계속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김모 수사관의 폭로 내용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SBS가 가장 먼저 보도했던 당시의 뉴스 제목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 인사 비위 찾아내서 쫓겨났다. 전 특감반원의 메일. 이런 제목이 톱뉴스로 나갔고요. 여 중진 금품 수수 보고 불법 자금 안 받았다. 우윤근 대사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고 확인 취재를 한 겁니다. 세 번째, 청와대 보고 받았지만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 당일 SBS는 어쨌든 간에 충분한 확인 취재를 했다는 그 말씀을 양문석 이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앞으로 계속 가겠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야당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당장 이제 청문회라든가 이런 국정감사라든가 여기까지는 지금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청와대를 다룰 수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럴 사안은 아니다. 지금 조사 중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왔던 마당에 또 역시 그쪽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밀고 나갈 그런 태세고요. 특히 우윤근 대사 그러면 러시아 대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측근이라고 할까라고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윤근 대사는 단순히 대사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 시절에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요. 지난 총선에서 낙선을 하고 그냥 있을 때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비서실장으로까지 검토가 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만큼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그냥 한 정치인의 어떤 일탈 행위라든가 뭐 이런 의혹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밀고 갈 그런 태세입니다. 그러면 야당의 주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운영위 소집을 아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잊을만 하면 터지고 바람 잘 날 없는 곳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감찰관의 폭로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가 의혹투성이입니다. 청와대는 미꾸라지 운운하는데 이러한 언급과 의혹에 대한 해명이 바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려는 듯한 자세이다라는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힐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여권 고위 관계자에 대한 비위 행위, 의혹 제기, 또 이에 관련한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의혹 덮기, 제 식구 감싸기 등 사실상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 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국회 운영위 소집에 응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협상이 있으니까 협상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